자, 오늘도 뭐 미국 주식이랑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테슬라 뭐 이런 얘기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미국장 급락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네요. 어제. 그래서 저는 매수를 걸고 자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사우산업이랑 뭐 나스닥 종합, S&P 500이 뭐 1.35%, 1.4%, 1.23% 진짜 급락을 했네요. 막판에 그것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제가 우려되는 이유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금값이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또 고조되고 있고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3.01% 그래서 3%까지 하락을 했다. 근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하락이 여러분들은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은 저는 하락할 것 같으니까 LOC 거래를 걸고 잤다. 그래서 속슬 있죠. 속슬은 두 줄을 걸고 잤고요. QQQ는 한 줄을 걸고 잤다. 그래서 매번 뭐 음봉 날 때면은 매번 매수할 생각이다. 이제는 음봉 날 때 기회 줄 때 매번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차트는 안 보여드리겠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환율로 보지 말고 미국 직투로 보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언제 한번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는 조정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위기도 있겠지만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현금화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현금화를 많이 할 때 그때가 또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글이 2.83% 빠졌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요. 뭐 비만 ETF 뭐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또 3.44%나 빠졌고요. 그래서 세미컨덕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쪽 지수가 급락했다. 그런데 테슬라만 1.62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일제 하락했다. 뭐 닐 카시칼이라고 미 연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 금리 인하를 뭐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이 또 이런 급락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이유이긴 이유이겠지만 저는 이 이유 때문에 더 큰 것 같거든요. 이란이 지금 보복할 것 같다. 지금 이란 대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란은 보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방법도 지금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점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인들도 지금 이란 미사일 공격을 두려워해서 화장지나 이 생필품이잖아요. 물 이런 거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에 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또 이제는 석유, 기름을 비축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오히려 유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비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또 넘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 우리가 1, 2년 전에 우리 뭐 인플레이션이 높다 할 때 그때까지 와버렸습니다. 와버려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자극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이 요동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랑 이게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 동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 뭐 민간 비농업 뭐 이런 게 다 나왔는데 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거나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이 시장은 야 진짜 좋다.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막 예상하던 분들도 계셨지만 경기 침체가 오기는 힘들게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좋다. 실업률도 낮고 고용률은 높고 뭐 임금은 높고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아직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뭐 오늘도 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이쪽에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겁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면은 주식이 또 한번 크게 조정하고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금은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도 어느 정도 들고 계셔야 된다. 한 10에서 20%는 들고 계셔야 이런 폭락이 나올 때 그때 한 번씩 매수를 하는 거지 아예 현금이었고 전체 뭐 주식시장에 다 투자했다 그러면 이런 조정이 올 때 더 크게 멘탈이 흔들리고 더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어백이라고 하죠. 현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뭐 보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00, 타이거 나스닥 100,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많이 떨어졌죠.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거죠. 미국 테크 탑10이나 이렇게 조정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보고요. TQQQ도 4.71% 마이너스 됐죠. 그다음에 속슬도 8.27% 이럴 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제너 델런 이 할머니죠. 거의 할머니가 매번 중국에 뭐 몇 번을 오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막 한 3-4번 오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중국에 왔다고 하거든요. 중국에 와서 또 어떤 얘기를 했나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앨런 장관이 지금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중국에 촉구를 했다. 그래서 공급 과잉, 덤핑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세계 감당 능력을 넘었다. 그래서 지금 제네 앨런 장관은 뭐 회의에서 중국의 생산 능력은 내수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 그래서 앨런은 중국은 고속 성장의 길을 수출하기에는 너무 크다. 타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과잉 생산 능력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이렇게 수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최근 세계 곳곳에서 중국이 내수 침체에 따라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알리테무 있죠. 알리테무 이게 지금 열풍이잖아요. 아마존을 이기고 있다. 우리나라 뭐 쿠팡을 점점 밀어내고 있다. 뭐 우리나라 뭐 쇼핑몰들 다 망하게 생겼다.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알리 테무 써봤는데 진짜 이거 중독입니다. 중독 진짜. 알리는 약간 투박한 면이 있고요. 테무는 진짜 이제는 뭐 쿠팡처럼 보기도 편하고 제품도 많고 사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테무가 진짜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값싼 제품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어서 이거를 비판을 했다. 특히나 태양광 패널이랑 전기차가 대표적인 분야다. 이게 싸게 팔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리, 테무 뭐 이렇게 싸게 파는 게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겐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 문을 닫게 되는데 이런 거를 지적했다. 근데 저는 이걸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좋은 거고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 그러니까 경쟁력이 중국보다 없으면은 망하는 게 맞습니다. 세계화 시대, 그다음에 자유 경쟁 시대, 자유 무역 시대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설령 뭐 중국 기업이 아니라 뭐 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게 맞습니다. 경쟁이 안 되면 망하고 더 좋은 기업이 계속 경쟁을 통해서 더 혁신을 추구하고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앨런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미국 입장에서 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미국의 가치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이 더 싸게 나오는 게 원래 미국이 추구했던 자유 경쟁 무역 시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중국만 안 좋다. 중국이 다 원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3자의 입장이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싸게 이렇게 제품을 공급을 해주니까 그거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나마 물가가 이 정도로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발 이런 수출을 배제해버리면은 공산품이나 이런 거 수출을 배제해버리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물가가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읽어드릴게요. 제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자국 내 개발 목표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페어플레이를 해라. 중국 정부에서 자국 제조기업만 너무 밀어주지 마라. 이렇게 했고 5% 안팎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달성을 위해 생산을 과잉을 조정하고 있다. 근데 생산은 중국 마음 아닌가요? 생산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 살림살이는 미국이 이렇게 와서 감 나오라 배 나오라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잉 생산이나 뭐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는 반중국 정책이 아니며 많은 국가가 미국과 이러한 공유한다고 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다. 근데 이런 얘기 예전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니 옐런 장관이 여기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별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얘기는 아마도 다른 국무총리나 국무원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그냥 인터뷰 내용이고 뒤에서 아마 국채를 사달라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지 뭐 이런 거를 중국이랑 거래하러 왔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앞에 블러핑이라고 하죠. 눈속임이고요. 이런 얘기 뭐 예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과잉 생산하지 마라. 이런 거 그냥 눈속임이고 중국이랑 또 협상을 하려고 왔다. 근데 제가 매번 보면 볼수록 급한 쪽이 먼저 와서 이렇게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미국이 오는 거 보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 반도체 제재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미국의 장관이나 주요 인사들이 계속 중국에 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돌아가는 지금 세계 경제판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우리는 미국이 계속 잘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뭔가 세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측 불허하게 자꾸 미국이 가서 중국을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자고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역성장했고 애플카가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포드도 이제는 전기차 출시 SUV를 출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이 산업들이 불이 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한 전기차 회사들은 다 망하고 중국 전기차만 거의 살아남을 것이다. 테슬라나 비아디 몇 개 기업만 빼고 웬만한 내연기관 자동차 했던 기업들도 다 망하고 아니면은 전기차에 엄두를 못 내고 내연기관으로만 계속 뽑아 먹다가 결국은 망하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짐 팔리 포드 회장이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픽업 트럭 있잖아요. 차세대 픽업 트럭의 출시 계획을 연기한다. 그리고 지금 SUV가 25년에서 27년으로 미뤄졌다. SUV 출시도 미뤄졌고요. 그 다음에 테네시 서부의 새 공장에서 생산할 완전 전기 트럭 생산도 26년으로 늦춰졌다.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전체 북미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봐봐요. 이제 전기차를 점점 늦추고 있죠. 얘네들은 뭐 포드 이런 데는 수익성이 없으면 얘네들은 진짜 아예 중국 전기차랑 경쟁이 안 돼요. 포드, 제너럴 모터스 얘네들은 아예 진짜 미국에서 틀어 막아줘야 중국 전기차랑 경쟁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이 얘기를 한 거죠. 중국 전기차 이거 안 막으면은 미국 큰일 난다. 미국 시장 아예 초토화 당한다. 그 얘기를 한 게 과언이 아니다. 이런 거 보면은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하는 거 보면은 한숨만 나온다. 전기차 산업에서 아예 뭐 47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올해도 뭐 55억 뭐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미국은 안 되겠구나. 테슬라 제외하고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아마도 망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체리 자동차는 이제 동남아 쪽에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에 8억 달러를 투자했다면 약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에 1단계 완료를 하고 연간 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리 자동차가 베트남 회사랑 이렇게 1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건설될 예정이고요. 연간 생산 능력은 20만 대에 달할 예정이다. 그래서 1단계는 26년 1분기에 완료될 예상이다. 그래서 한국 전기차가 25년, 26년 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더 성장을 할 것 같다. 더 무서워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할 것 같고요. 체리 자동차도 중국에서 유명합니다. 23년에 연간 판매량 188만 대를 팔았던 이런 자동차고요. 자동차 내연기관도 팝니다. 전기차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동남아에서는 전기차를 아마도 팔 생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체리 자동차가 동남아에서도 이렇게 인기다. 특히나 베트남 이 시장을 뚫기가 힘든데 베트남 이 시장에도 전기차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동남아나 이쪽이 왜 중국 이런 가시권 내에 있냐면 중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철도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는 총 길이가 1318km에 달하며 중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속 350km, 총 투자액은 2200억 위안, 그 다음에 약 7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5년이 걸렸다. 최근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이 철도를 방문했다. 그래서 베트남이 계획하고 있는 남북 고속철도는
경제 중심지 호치민시와 정치 중심지 하노이를 연결하며 총 길이가 1500km 이상, 그 다음에 계획 속도는 350km, 시속 350km이다. 그래서 총 투자액은 720억 달러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쭉 지을 생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철도 계획이 있다, 2045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랑 더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의 뭐 알리, 테무 이런 상품들이 계속 공산품들이 넘어가면서 여기도 이제는 뭐 중국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조업이 커져서 중국을 압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은 아마도 중국이 계속 하고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국 얘기 해드려야죠. 비아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 왕찬프 회장이 외국 브랜드 있잖아요. 중국 내에 외국 브랜드가 이제 3년에서 5년 내에 40%에서 10%로 점유율이 급락할 것이다. 지금 뭐 테슬라도 한 자리 점유율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40에서 10으로 감소하는 건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가져왔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는데 쭉 읽어보니까, 그냥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마도 이제 밀려나면서 이 점유율이 이제 중국 전기차나 중국 자동차들이 중국 내에 내수 시장을 다 점유를 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몰아낼 것이다.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도 서서히, 특히나 어디죠? 그 약간 중저가의 뭐 혼다나 아니면 일본 기업들을 아마 많이 밀어낼 거다. 일본 기업들은 거의 다 철수를 하고요. 하이엔드급 독삼사나 이쪽 뭐 혼다, BMW, 아우디 뭐 이런, 혼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우디, BMW, 벤츠 이런 데만 거의 프리미엄급에서 남고, 그 아래 중저가 라인들 뭐 혼다나 뭐 도요타 이런 데는 다 밀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 내에서 혼다 판매가 26.3%나 줄어들었어요. 닛산도 지금 계속 이제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비아디가 내연기관만큼 가격을 내리니까 이제 내연기관이었던 혼다 차이나나 아니면 광치 혼다나 동풍 혼다나 이 지금 보면은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혼다 차이나도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점점 철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금 동남아에서도 중국 전기차가 밀어내고 있고요. 중국 본토에서도 일본 브랜드를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소매 판매량만 봐도 비아디가 1등을 했습니다. 비아디가 판매량을 1등을 했다. 쭉 보면은 비아디가 지금 점유율은 11.5%로, 그 다음에 전년 대비 34% 오른 비아디가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그 다음에 도요타, 창안, 지리, 혼다, 아우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야, 대단합니다. 비아디가 거의 뭐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로만 이제는 중국 내에 내연기관을 다 합친 이런 점유율에서도 1등을 한다. 판매량에서도 1등을 한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점점 비아디는 이 내연기관 외국 차들을 몰아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3월 브라질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미쳤죠. 지금 보면은 판매량이 6,213대다. 그래서 점유율이 3.5%고요. 그래서 4,763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렸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보면 송 DM, 그 다음에 돌고래, 돌핀이죠. 돌핀이랑 실, 위안 플러스 뭐 이런 게가 진짜 많이 팔린다. 그래서 비아디가 어딨냐, 10위에 들었다. 이거는 앞에 기업들은 전기차도 팔지만 내연기관도 팝니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거의 전기차만 하는 기업 중에서는 1위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6,213대를 팔았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았다. 대단하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제 뭐 브라질에서 전기차는 꽉 잡고 있고요. 앞으로는 내연기관도 점점 비아디가 가격 경쟁을 하면서 압도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V2L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가 이제 이 개발도상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제 전기차가 이동형 배터리도 할 수가 있다. 이 전기차를 충전해 놓으면은 보조 배터리로 이제 전기가 필요할 때 전기차에서 뽑아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시설이 된다. 그래서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시설이 움직이는 저장 시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서 발전한 게 남은 전력들을 여기 이 전기차에 충전해 놓으면은 이게 진짜 이제 에너지 저장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도 이런 브라질이나 남미 이쪽 전기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태양광으로 자동차를 충전하고 전기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전기를 뽑아 쓸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뭐 남미에서도 지금 트럭을 전기 트럭을 생산을 해서 배출가스를 줄여주고 있다. 그래서 녹색 산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기업이 바로 비아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미에서도. 그 다음에 비아디가 또 준비하는 게 주행거리가 2000km가 될 수 있는 DM 5.0 그러니까 이제 5.0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2000km 야 주행거리가 이제 2000km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특허를 냈다고 하거든요. 특허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뭐 시스템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은 야 토요타랑 혼다에 아마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면 2000km 하는 차량이 나오면은 아마 토요타랑 혼다도 중국 내에서는 이제 많이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아디의 계속 비아디는 판매량도 높지만 이 엄청난 연구원 뭐 10만 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신기술을 특허를 내고 계속 발전을 한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6월부터 충전 및 배터리 교체를 포함하여 전기 이륜차에서 SIB 이게 뭐냐면 나트륨 배터리를 테스트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미 충돌 그 다음에 피어싱 뚫는 거죠. 못으로 뚫어서 이거 화재 나나 이런 실험도 했고요. 과충전 단락 및 극한 온도의 테스트도 통과를 했다. 그래서 현재 난닝 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뭐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나트륨 배터리 뭐 폴리음 음극을 사용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좋은 거는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비용이 저렴하다. 비용이 LFP 배터리 인산철보다 저렴하고 충전 주기가 길며 귀금속을 포함하지 않다. 그만큼 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뭐 SIB가 LFP 인산철 화학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에너지 밀도가 점점 이제 올해는 뭐 105까지 올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103입니다. 한 팩당 킬로당 130까지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상품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저장 시설이나 2, 3륜차 및 소형 자동차에서 이 소디움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를 이용해서 산업화할 수 있게 되면은 배터리 비용에 대한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매기나 위안업이나 돌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900만 원짜리 차량도 나올 수가 있다. 1000만 원 이하 차량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냐. 나트륨 배터리를 이 큐브 이런 거를 비아디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개발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이륜차 이런 데다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비아디 뭐 4월 4일부터 비아디 자회사 핀드림스가 이 나트륨 배터리를 뭐 이 이륜차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지능형 차량 뭐 이런 데도 통합하는 이런 거를 6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서 130이 에너지 밀도가 130이 넘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혁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샤오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샤오미가 뭐 레이진 회장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톱3가 되는 게 목표다. 이제는 톱3가 되겠다. 야 대단합니다. 샤오미 뭐 어떤 분들은 고장난다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첫차예요. 첫차에서 이 정도 나온 거면 대단하고요. 샤오미의 이 저력을 한번 느껴봅시다. 이제 2, 3년 지나면 이제 어떤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플은 지금 보면은 잠재적인 차기 이런 큰 이슈를 홈 로보틱스 그러니까 가정용 로봇으로 탐색하고 있는 반면 샤오미는 대규모 스마트 홈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샤오미는 이제는 가전제품을 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제품들은 다 샤오미의 가전제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스마트 냉장고, 에어컨, 샤워기, 건강 냄비, 뭐 온수기, 리쿠커, 아이로봇 뭐 이런 걸 다 이제 샤오미 OS로 묶어서
샤오미 제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꿈입니다. 그래서 샤오미 제품으로 다 만들겠다. 집에 있는 거 다 뭐 컴퓨터도 그렇고 다 샤오미 제품으로 만들겠다. 이게 통신이 다 되도록. 야, 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말 무섭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국은 진짜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멀리 갔구나, 기술이 멀리 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이 드론 심천시죠. 선전시에서 이제 저고도라고 해요. 저고도 경제라고 하는데 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시간 만에 도착하는 동일한 도시 배송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시간 뭐 4시간 배송 비용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드론 배송이 된다고 하면은 뭐 택배나 아니면 택배 아니어도 우리 배달이죠. 배달이 이제는 드론으로 가능해질 수가 있다. 음식 배달 이런 게 드론으로 가능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드론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발전하고 있고 이러는 거를 배달한다. 이 드론으로 배달하는데 한번 영상 볼게요.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배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할 수가 있다. 생필품이나 이런 거를 배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게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대단합니다. 이제 드론 배송까지 이제는 한다는 게 정말 무섭다. 중국은 진짜 멀리 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심천의 드론 기업을 한번 봤습니다. 드론 기업이 보면 전 세계 소비자 등급 드론의 70%가 되어 있고 산업용 드론이 50%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들이 지금 심천에서 하는 거는 식료품 배달, 의료용품, 중요한 서류 뭐 이런 거를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소방 모니터링, 전력망 제설, 관광, 교통 뭐 이런 거 모두 중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선전시에만 심천시죠. 선전시에만 2024년 말까지 말 기준 1730여 개의 드론 기업이 있고요. 생산액은 960억 위안. 야,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소비자용 드론이 70% 전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용 드론은 전 세계 점유율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진짜 무섭다. 그래서 25년까지 중국 뭐 경제에서 저고도 경제죠. 저고도 경제를 종합하여 3조 위안에서 5조 위안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위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죠? 어마어마한 액수 같은데. 그래서 동시에 저공 경제니까 저고도 경제는 미래의 지역 경제의 평면에서 입체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혁신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혁신이고요. 24년에 심천은 뭐 전국 최초의 저고도 경제 입법이 들어갔다. 이 조례를 마련해서 이제 드론 배송을 더욱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드론 택시입니다. 아까는 드론 배송, 드론 택배였고 이제는 조금 더 큰 드론 택시를 만들어서 이제는 20분으로 3시간을 단축했다. 그래서 이런 지상 이동 시간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드론 택시가 나오면은 이제는 드론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것도 중국이 드론이 1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볼트나 아니면 이항 모터스 이런 데서 지금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200km의 항속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200건 이상의 수주 실적을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이제 사람이 여기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론이 계속 이런 드론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플라잉 택시죠. 플라잉 택시, 택배 이런 게 아마도 이제 여기에 화물도 실을 수가 있고 사람도 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말 무서워지는 거죠. 이런 익스프레스나 이제 드론으로 이제 나중에는 물류를 드론으로 옮길 수도 있다. 엄청난 큰 드론이 이제 컨테이너를 갖고 이제 뭐 바다를 넘나들면서 수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뭐 미쳤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진짜 일자리도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화물이나 택배나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드론이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고 이거를 가장 먼저 하는 데가 중국이다. 중국이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선전시에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알리나 테무 상품이 이제는 드론으로 배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니오 있잖아요. 니오는 반고체 배터리 팩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산형 반고체 배터리 팩을 출시를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쭉 보시면 반고체 배터리가 약간 젤리 모양의 고체는 아니기 때문에 젤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충전으로 1000km 간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1회 충전으로 1000km 갈 수 있는 이런 반고체 배터리를 니오에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명언을 듣고 이렇게 시장 시황이나 이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능가하는 것은 어렵다. 존 템플턴 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그냥 지수 추종이나 ETF만 하세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